자, 앉아 보세요. 자, 어디 봅시다. 얼음은 몇 프로에 몇 번 오나요? 그거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 관련한 답변 해드릴게요. 자, 얼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얼음이라는 거는 정확한 명칭은 잠깐만요. 이거 맨날 헷갈려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인가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죠. 그쵸? 정확한 얘기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고요. 그 다음에 단축되는 걸로 VI라고 합니다. 근데 얼음은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작가가 있습니다. 시작가에서 10% 오르면 얼음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한 2~3% 올라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10%가 오르면 또 얼음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상가기 전에 2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 안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있죠. 밑에서 여기서 시작하고 또 여기서 또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3번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위로 상방으로만 얼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얼음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부터 10%, 여기서 시작이 뭐 예를 들면 3%예요. 3%에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13%에 됐습니다. 13%에 얼음이 됐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또 얼음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몇 번을 걸린다는 거는 몇 프로는 하여튼 일단 시작가에서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번으로 오는지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날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올생활의 종가 기준으로 1000원 넘었는데 개별 종목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의미 있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번주 4만여대 개별주는 별 상관이 뭐예요? 4만여대는 대봐야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방향이랑 그 다음에 외인들이랑 기관들의 전체적인 방향, 옵션이랑 선물의 방향을 봐야지 실제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뭐 개별주가 올라간다 아니면 무슨 주가 올라간다 그거는 예언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죠. 해외 선물 양도세 안 내는 거 맞죠? 내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낸다고 안 할 거예요? 낸다고 안 할 겁니까? 안 낸다고 하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몰라요. 아셨죠? 개별 종목은 나중에 말씀드린대도요. 코엘 패션이요? 코엘 패션이 뭐가 궁금하신 건지. 이런 거는 거래가 10만 주도 안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요, 어떠한 큰 힘에 의해서, 어떠한 매도세나 매수세에 잠깐 툭 치는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걔네들이 진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엘 패션은 뭐 8만 주가 거래가 터져서 얘가 지금 오른다 떨어진다 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은 주가에 영향이 많을까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지금은 서로 눈치 보고 있어서 뭐 하겠지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고용이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이 물가가 안정이 돼 있고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것 따라서 우리나라는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부채가 가계부채면 그 다음에
뭐죠? 상공업 하는 사람들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과연 얘네들을 갖다가 연착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쪽에서 둘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른전자 11거래 연속 상승 세력 어떻게 보냐고요? 그냥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요. 그냥 보죠. 예. 바른전자 상승하는 건 알고 있죠. 저희도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깐만요. 저도 가지고 있나요? 아, 떨어질 때 이때 정리했나 보다. 예, 바른전자는 이때 떨어질 때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없네요.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방조치 과다 종목 어떤 건가요? 모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방조치 과다 종목이요. 예,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거래내역 보면 개인, 기관, 외인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그게 매수로 나오면 웬만해선 기관, 외인 사는 걸로 잡히는데 개인은 프로그램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프로그램 매수를 하지 않고요. 예,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외인 쪽이나 기관에서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외인이나 기관은 외인이나 기관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목을 매수 매도를 갖다가 뭐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선물 있죠.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직이 바뀌는 겁니다. 선물이 상방으로 갈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얼마치, 선물이 하방으로 움직일 때는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방향으로, 예, 그걸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은 이걸 안 하죠. 개인은 사람이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 매도를. 프로그램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은 거기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즘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윗골이 길게 남기고 내려오는 양봉들이 많은데 이런 건 테마주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요즘 대응법 요즘 그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지난번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죠. 자, 금요일날 거 하나만 볼까요? 금요일날 거 하나만 보죠. 자, 제가 금요일날 강연회 때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뭘 말씀드렸냐면은,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마무리를 한 종목보다는 실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추세예요. 엄청나게 단타가 많아졌죠. 지금 그 거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일볼 거래 동향을 다 보면 지금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뭐 이게 4조죠. 4조, 6조, 3조 이렇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3조, 7천, 3조 예전에보다 늘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2조 때였거든요. 2조 7천억 요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늘었죠. 그쵸? 거래대금도 많이 4조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좀씩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정도인데, 자, 거래대금이 지금 종목의 전체적인 거래량보다는 특정한 종목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특별한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요. 그런데 윗꼬리를 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단타로 해서 먹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마주뿐만 아니라 테마주가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금호인티 같은 경우도 뭐 타이거엘렉도 얘도 테마주는 아니었죠. 뉴스로 올라왔던 거고, 캐피탈, 제일연마 이런 것들, 코오롱글로벌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수익 나면 챙기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반매도. 나머지 익절. 그쵸? 나머지 익절. 대응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요즘은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요. 잘 챙기는 사람이 돈 버는 그런 장입니다. 아셨죠? 단기 과열 변동성 완화. 아까 그 VI 설명하신 건가요? 단기 특강부터 주식을 저희 방에 강의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갖다가 자 기준을 딱 제가 해드릴게요. 자 주식을 갖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갖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 한 1년 미만이신 분들,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기초 강의부터 들으세요. 기초 강의 들으시고 4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특공을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1년 이상이 됐는데 아니 난 제대로 공부는 안하고 한 뭐 3, 4년 매매 해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3에서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단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기초 일단 기본적인 거 배우시고요. 그 다음은 특공을 하시면 됩니다. 특공 A밴. 특공 B반을 갖다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공 B반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하시면 돼요. 거기는 다 조건식만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을 배우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단기 특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특공 A에는 내 한 카테고리가 주별로 해서 한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특공 A에는 5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 매매, 차트 매매, 이슈 매매, 증자 매매, 패턴 매매, 그 다음에 테마 매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단기 매매만 요것만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3종 세트를 궁금하시다는 분, 요것만 빼내서 만든 게 단기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실 분들은 특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3종 세트만 하겠다 그러면 단기 특강만 하시면 됩니다. 단기 특강 하신 다음에 특공 하시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할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유료방송 홍보냐고요? 물어봤잖아요. 요 앞에서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건데 뭔 또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죠 뭐. 그죠? 예,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죠. 뭘 그거를 고민을 하십니까? 선물 옵션 만개 주식의 영향. 선물 옵션 만개. 자, 4만여 대의 선물과 선물,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에 발악이 시작되죠. 그래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의 서로 기싸움이 시작돼요. 대부분 개인은 박살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는 제가 다음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슬슬 보면서 자리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 만약에 예를 들면 외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기점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만약에 선물이 급등을 하면 코스피는 영향을 많이 받죠. 그쵸? 코스피는 영향을 많이 받고 코스닥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반대로 선물이 만약에 급락을 해서 엄청나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코스피도 많이 빠집니다. 같이 영향이 있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키움 차트 쓰는 주식 초보인데 주식할 때 창 같은 거 많이 쓰던데 창 같은 게 중요한 거가 중요하다면 필수로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트 봐셔야 되고요. 그쵸? 차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봐야 되고요. 그쵸?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요것도 보셔야 되죠. 일별 주가 기관이 사는지 외인이 사는지 요거 보셔야 되고 호가창 보셔야 되고요. 호가창 보셔야 되고 뭐 3종 세트 쓰시거나 예 3종 세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 뭐 하신다고 그러면 뭐 조건식 필요할 거고요. 그쵸? 조건식 필요하고 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신 걸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보면 예, 교육을 받으시면 그런 거는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 가서 일단 기초 강의부터 보세요. 예, 카페에 가서 기초 강의를 보시면 예, 기초 강의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아, 지금 뭐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뭐 사단을 공부하시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사용하는 차트는 거래량 차트 어떻게 설치하냐고요? 아, 거래량 차트가 아니고요.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는 이러한 차트죠. 이러한 차트는 밑에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표를 추가를 해서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거를 갖다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뭐 얼마가 돼서 그 가격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걸 캔들 볼륨 차트로 하면 거래량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아, 지금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해드릴 질문이 아니고요. 배당 기준일은 예, 배당 기준일은 잘 보세요. 자, 배당 기준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12월이죠. 그죠? 12월 이날 근무 안 하죠? 그죠? 12월날 이날 근무 안 해요. 이날 근무 안 하고 하루 이틀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12월 28일까지 매수를 해서 12월 29일날 권리락이 되면 예, 그러면 그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수익률이요. 올해 수익률 전체적인 거요. 1000 넘었어요. 예, 1000 넘었습니다. 저는요.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은 1000% 넘었어요. 지난달에 한번 올려드린 게 있는데, 지난달에 카페에다 올렸나? 어디다 올렸나? 예. 그러니까 지난달 것만 하나 좀 잘 나와가지고 올렸어요. 지난달에 수익 난 것들 한 150% 나왔나요? 예, 이렇게 지난 11월 달에 이거 마지막엔 170인가를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 주중에도 공방하시냐고요? 공방 7년째입니다. 공개방송만 7년째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오시면 공개방송 들으시면 되고요. 신용 비율이 종목 상승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깊이 안 봅니다. 신용이 많더라도 매수세가 세면
자, 신용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신용이 많은 종목, 뭐 예를 들면 신용이 10%예요. 신용이 10%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10%면 상당히 높은 건데, 얘가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도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확 올라와 버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예. 이게, 예. 이렇게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계속 누르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용이 많은 종목은 못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올라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의 힘이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순간 급등주 검색식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 순간 급등이 다른 거 있나요? 급등하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거 잡아내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요런 거 잡는 거 찾아내는 방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건식을 만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게 급등하는 건지, 예, 급등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근데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전업 10년 차, 12년 차입니다. 됐죠? 네. 뭐가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뭐가 궁금한 건데요? 말씀하세요. 자, 답변해드렸으니까 물어봤으면 뭐가 궁금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장중에 8시 반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야간에 저녁 8시부터 뭐, 예, 8시부터 9시까지. 예, 그때는 생방이고요. 나머지는 녹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컬러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줄에 질문해 주세요. 예. 자, 한 줄에 다 질문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셨죠? 한 줄에 저 질문 안 하면 아래 조합해서 안 해드립니다. 아셨죠? 예. 이거 보세요. 왜들 다 이렇게 짧게 적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안 맞춰져요. 자, 봅시다. 컬러턴 차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컬러턴 차트는 여기에 보면 그 수식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있는 걸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그 컬러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로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컬러턴 차트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예, 특공 강의 있죠. 특공 강의의 맨 하단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특공 강의를 들으시면 특공 강의 끝에 가면, 예, 특공 강의 끝에 가면 그 수치랑 이런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공 강의에 가시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컬러톤 차트 세팅법이랑 매매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클럽 가입하면, 리딩클럽은 가입을 하시면은요, 리딩클럽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가면 정회원용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정회원용 동영상들은요, 예전에 특강을 했던 것들이에요. 특강을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매매에 아주 중요한 것들 있죠. 맥점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딱딱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이것만 안 해드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러한 장기 단기 매매법, 시장 거꾸로 갈 때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시면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 목록을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추세가 변환되는 종목, 장 후반에 종목 잡는 방법, 이런 거, 시초가 종목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주식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식은 절대 안 쉽습니다. 주식은 정말 어려워요. 영어 공부보다 더 어려워요. 주식 영어 공부는 저도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아차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손해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급이 나오는 종목들, 요즘 상승하는 종목 들어간다고 그러면 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종목들이 다 올라와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았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렇게 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지금은 결론적으로 다 빠졌지만 이거 다 한 번씩 먹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건드렸던 종목들, NSV 건드렸고요. 나무가는 못 건드렸고, 벅스, 아세아텍, 오성LS는 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NX, 경봉, 금호엔티, 타이거일렉, 제일연마, 이리아, 우리들휴브레인, 로지시스, 뭐 이런 종목들 다 건드렸던 거 아니에요. 다 건드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 먹고 이거 20% 25% 올랐는데 이거 거의 뭐 30%까지 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못 먹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익 못 냈으면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입니다. 아셨죠? 기관이나 외인들의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 위험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관과 외인이 건드리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코스닥 종목들은 기관이랑 외인이랑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도 잘 가잖아요. 지금 이거 뭐 좀 전에 보셨던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거, 이거 테마주인데 기관이랑 외인이랑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도 잘 움직임 나오잖아요. 5% 이것도 상 갔다가 떨어졌고, 그쵸? 그러니까 꼭 굳이 기관 외인 상관없이 수급이 좋거나 움직임이 좋으면 그 종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주 주최 올라탈 유망주 추천해주세요. 유망주요? 유망한 주식은 모르죠. 내일 유망한 주식은, 유망한 주식? 유망한 주식까지는 제가 뭐 유망까지는 모르겠고, 움직임이 나올 만한 거는 저는 문재인이나 안철수 이 아들 내일 다음주에 또 움직임 나올 겁니다. 다음주에 또 움직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잘 보세요. 하이닉스 상승세 탈 겁니다. 아셨죠? 네. 매일매일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내일 유망한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추천해 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수익 내기가 참 쉬울 겁니다. 아셨죠? 오전 주식 방송 때 방송 시간하고 저희가 듣는 시간 차이가 나나요? 프로주식 클럽은 한 프리캡이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프리캡은 한 1초에서 2초. 프리캡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옛날에 프리주식은 이거는 한 1초에서 2초, 길면 3초 딜레이고요.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5초에서 8초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요 정도 딜레이 있어요. 그거는
있습니다. 딜레이는 있죠. 뭐 시간이 차이 나거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스캘핑 말고 단기 리딩도 하나요? 단기 리딩이요? 단기 리딩을 하냐고요? 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매하시라고 합니다. 리딩클럽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리딩클럽에 지금 이게 이제 리딩클럽에서 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리딩클럽에서 보는 화면인데 여기서 보면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어요. 그쵸? 근데 계속 장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시고 3종 세트를 하시는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좋죠. 왜? 정보도 제가 제일 빨리 드리고 찌라시 같은 거 보더라도 리딩클럽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예, 수익이 나죠. GS 인스트루먼트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뉴스를 갖다가 아마 먼저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리딩클럽에서 잘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나중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 카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하시면 기초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네, 무료예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 오시면 되고요. 단기 리딩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간다 안 간다 그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그걸 알면 제가 이걸 안 하겠죠. 그죠? 이제까지 주식하면서 얼마 버냐고요? 집 사고요. 먹고 10년 동안 먹고 살았고요. 예, 집 사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서울로 입성합니다. 예, 강남으로 입성할 예정입니다. 됐죠? 네. 수급이 좋다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주식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요.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일단 기관과 외인이 산다. 이거는 수급이 좋다고 그러고요.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수급이 좋다. 두 번째는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는다. 급등 플러스 거래량. 이게 수급이 좋은 겁니다. 이러면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기관 외인 많이 샀다. 지금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수급이 좋은 종목들 무슨 종목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 제가 봐드릴게요. 코스닥이 좋겠죠. 코스닥. 자, 벅스 같은 거 이거 수급 좋은 거예요. 그죠? 벅스 금요일날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삼성생명 이거 수급 좋은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수급이 좋은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것들. 그죠? 요게 수급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주 작전주에 대해서 검색부터 대응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력주 그런데요. 예, 세력주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데 세력주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세력주는 뭐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잡고 싶다고 해서 그 종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바른전자도 이거 거래가 거의 없었던 얘도 세력주죠. 그죠? 얘도 세력주예요. 벌써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 년 동안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런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때 들어가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첫 상승할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3종 세트에서 일봉상 첫 상승은 무조건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일봉상 첫 상승은 무조건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장중에 첫 상승 종목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손해는 안 봅니다. 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력주가 세력들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뜨면 매수가 들어갑니다. 조건식 잡는 세력주 조건식이 어디 있더라? 어디 봅시다. 세력주 조건식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아, 매집 종목이죠. 매집. 저는 세력이라고 안 해요. 매집 잡는 종목. 매집 잡는 종목. 세력이라는 얘기는, 예, 세력을 자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들, 왜 세력이라고 그러냐면은, 지들도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지금 얘네들, 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이제, 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그죠? 금호엔티도 그렇고. 금호엔티도 이거 작업하고 올라온 거죠. 그쵸? 타이거일레, 이거는 100% 작업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슬슬 되는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잡을 수가 있죠. 차트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건식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종목은 조금 이따 종목 상담 시간에 해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잘 안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공매도가 확 줄었으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 올라올 때 됐어요. 지난번에 3만원 안 깼잖아요. 1차 반등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 잘만 하시면 아마 최저점에 거의 저점에 잡으시는 걸걸요? 하이닉스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공장 증설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손실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종목 상담은 조금 있다고요. 찌라시 유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료가 너무 비싸요. 유료 찌라시는 한 달에 200~300만원씩 해요. 예. 한 달에 200~300만원씩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3종 세트가 훨씬 나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3종 세트를 딱 보다가 이거 뉴스도 없고 쪽지도 없는데 갑자기 막 수급이 들어오면 이거 잘 보시라고 얘기하면 아니나 달라 유료 광고 뜨죠. 그죠? 유료 찌라시 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료 찌라시를 돌리는 애들이 그거를 한번 빵 터뜨리면 그 매수세가 3종 세트에 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뜨겠구나 라고 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전부 다 뜨잖아요. 유료 광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3종 세트만 잘 하셔도 그런 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 유료 광고가 어디에 뜬다. 그 사람들은 몇백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찌가 커요. 그죠? 구찌가 크기 때문에 그 큰 세력이 조금씩만 매수를 해도 눈에 확 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곁다리를 딱 붙어서 쭉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딱 먹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3종 세트 연구 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3종 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카페 가셔가지고 좀 보세요. 카페 가시면 쉽게 얘기해서 3종 세트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이요. 급등하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가장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테크닉입니다. 예. 자세한 거는 카페 가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셔가지고
예, 카페 가셔가지고 여기에 공지에 보면 3종 세트란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 패턴 잡는 거예요. 예,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차트만 보고 추리하는 게 힘드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하실 때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까지 아셔야 되죠? 수급 봐야 되죠. 뉴스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체크하셔야죠. 그것까지 다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는 거지,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매매한다?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는 안 봐도 돼요. 단기 매매는 재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데요. 재무제표는요, 재무제표는 최소한 3개월 전 얘기예요. 그쵸? 자, 재무제표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자, 이때 해서 이때 발표하죠. 지금 매매하고 있으면 이 과거 가지고 매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기 매매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한 10년 매매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면 필요 없고요. 몇 년간 중국 지수 보면 이제 거의 다 성장하고 내수시장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어떤, 글쎄요. 중국 쪽을 그렇게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중국은 시장에서 거의 끝났다고 보는 쪽이 많아요. 지금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그 개발도상국들이나 얘네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는 원체 없는 상황에서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막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10% 15% 막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다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안정권에 드는 게 한 4, 5%예요. 우리나라도 4, 5%까지 잘 모아다가 IMF 겪으면서 지금 3%대까지 떨어졌죠. 지금 중국이 7%대죠. 그죠? 야들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내려오는 거랑 이 중국이 내려오는 거랑은 얘기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건축 경기도 이제 슬슬 죽어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6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그 중국 청도에서 갔다 왔는데 타워 크레인이 한 200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한 200기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기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와, 그 넓은 광포, 거기에 타워 크레인만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은 집도 안 팔린 데가 많답니다. 중국에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아는 중국에 형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종목 상담에